안녕하세요.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 쉽게 하는 주식 10주입니다. 우리가 주식 할 때 차트만 보고 하루하루 등락만 보고 있으면은 정작 큰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시간 지나서 돌아보면 여기서 손절하고 나왔는데 그 뒤로 너무 많이 올랐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오션 기업 분석을 한번 제대로 정리하고 제가 관련 자료까지 우리 구독자님 분들께 따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만 천천히 끝까지 보시면 지금 하락하는 오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영상 보시면 다른 분석 영상, 리포트 굳이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저는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오션 지금 이 가격에서 더 들고 가야 할까? 아니면 슬슬 정리할까? 이 질문 하나만 놓고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살짝 보죠. 10월 말에 신고가 13만 9천 원대를 찍고 지금은 10만 원대 초반에서 숨고르기 구간에 와 있습니다. 차트만 보면 이거 10만 원 깨지는 거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영상을 켰어요. 이 하락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락의 첫 번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미스가 났고 FPSO 사고 비용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특수선 수주 지연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조정 압력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이 조정이 하락의 시작인가? 왜냐면 계속 오를 순 없으니까요. 아니면 다음 반등, 다음 랠리 전에 나오는 건강한 숨고르기인가? 결국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중장기 보유 관점, 단기 트레이딩 관점 한 번에 정리해 드릴 거고 마지막에는 제가 보는 구간별 매매 단가별 가이드라인까지 자료로 드릴 테니 지금부터 딱 10분만 집중해 보시죠. 저는 기업 분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산업 배경이거든요. 왜냐면 산업이 결국은 기업을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25년 12월 현재 크게 보면 조선, 해양, 방산 이 세 가지 축이 한꺼번에 연결되어 돌아가는 종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하나오션이고요. 이 조선, 해양, 방산 이 산업의 현재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발 LNG 수출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LNG선 사이클이 이로 인해서 쉽게 꺼지지 않음을 의미하고요.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요즘에 미국 걸프 지역에서 LNG 터미널들이 하나 둘씩 본격 가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에서 내보낼 수 있는 LNG 물량 자체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아시다시피 유럽은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크게 줄이면서 그 빈자리를 LNG로 특히나 미국산 LNG로 채우는 중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LNG를 실어 나를 배 바로 LNG선 수요가 짧게 끝나는 장사가 아니라 꽤 오래 갈 수 있는 사이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 LNG를 장기 계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존도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니 시장에서는 장기 계약하는 LNG 수요 그에 맞춰 움직이는 LNG선 발주 사이클 이미 수주해 놓은 고성가 LNG선 물량들이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조선주들 자체가 2026년 내년부터 2029년도에 실적이 상당 부분 선반영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선반영된 구조로 주가도 많이 반영이 되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정 구간이죠. 지금은 선반영된 것의 주가가 조금은 힘이 빠졌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럽 중동 교역의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컨테이너선, VLCC 이쪽과 연관이 상당히 깊은데 중동 긴장이 완화가 되고 홍해 우회 물류 이슈도 조금씩 정상 조짐을 보이면서 선주들이 2028년도부터 2030년도 인도를 기준으로 컨테이너선과 VLCC 발주 문의를 다시 늘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오션이 중요한 이유는 VLCC 교체 사이클이 본격화되면 수혜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VLCC는 아무 조선소나 짓는 게 아니라 큰 도크가 있어야 하고 고난도 공정 그리고 일정과 품질 제작 속도까지 세트로 갖춰야만 가능한 선박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조건을 맞추는 회사가 글로벌에서 많을까? 아니요,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또 가능한 회사가 바로 하나오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뉴스에서 VLCC 교체 수요 이런 단어가 자주 나오기 시작하면은 시장에서 하나오션은 다시 한번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특수선 잠수함 쪽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해외 잠수함 수출도 준비 중입니다 라는 수준이 아니라 일정이 조금 구체화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 폴란드 오르카 잠수함은 2026년 1분기에 우선 협상자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고 캐나다 CPSP 잠수함은 2026년 상반기에 1차 후보군 확정 예정입니다. 그리고 UAE, 사우디 해군력
강화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2026년부터 2027년 발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연도와 분기가 좀 장기적으로 일정이 명확한 상태인 거죠. 정리를 해보면 지금 하나오션은 상선에서도 실적이 나오고 있고 특수선 쪽에서도 프리미엄 받을 구간이 열려 있고 해양 쪽 FPSO라는 추가 옵션까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산업에 대한 배경을 알려드렸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오션이라는 회사 안에 사업 구조의 연관성을 좀 살펴보아야 될 텐데요. 제가 복잡하게 안 가고 큰 그림을 좀 잡아드릴게요. 자, 먼저 앞에 얘기했던 LNG선 여전히 하나오션의 주력 그리고 마진의 핵심입니다. 앞서 2023년, 2024년 수주했던 고성가 LNG선 이거는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시점이 올해부터 2027년도까지고요. 3분기에도 여러 비용들이 한꺼번에 나가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선 부문 영업이익률이 13%대 이걸 지킨 이유가 바로 이 LNG선 덕입니다. 두 번째로는 VLCC 이거는 2025년, 2026년에 교체 발주 시에 탄력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VLCC 평균 선령이 12.8년 정도인데 약 13년이죠. 이로 인해서 교체 수요가 지금은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오션은 예전에 받았던 LNG선 물량 때문에 2025년부터 2027년 도크 일정이 대부분 꽉 차 있기도 한데요. 하나오션은 이 초대형 VLCC를 동시에 여러 척 건조할 수 있는 대형 도크를 가진 조선소입니다. 그러니까 VLCC 발주가 돌아오면 상대적으로 더 돋보일 수 있는 포지션이라는 거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오션 컨테이너선은 2026년 이후에 비중 확대 후보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경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탄소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고 노후 선박 교체 필요하고요. 고사양 친환경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가 아주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LNG에서 VLCC, VLCC에서 컨테이너선까지 이어지는 이 포트폴리오 자체가 꽤 이상적으로 하나오션은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선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2026년부터가 진짜 본게임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국내 해군 물량이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폴란드나 캐나다, 중동까지 해외 물량이 일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만약 수주가 본격적으로 터져준다. 그러면 사실 하나오션은 조선주가 아니라 조선 플러스 방산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그룹이 대부분 방산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장 자체의 시각이 바뀔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 그 시너지도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해양 파트 FPSO 분야인데 FPSO는 간단하게 말하면 바다 위에 띄워놓는 원유, 가스 공장입니다. 한 척에 보통은 3조에서 5조 원까지 하고요. 비싼 거는 그 이상도 됩니다. 근데 이 FPSO 발주 주체가 글로벌 메이저 오일 회사들이거든요. FPSO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 기술이나 품질에서는 상위권이에요. 과거에 대우조선을 그 하나오션 인수한 거 아시죠? 대우조선 시절에는 여기서 저가 수주 그리고 난이도를 과소평가를 함으로써 계약에 대한 손실이 좀 많이 났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때 물량들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런 계약 구조가 지금은 최소 마진을 보장받는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 서아프리카 중심으로 신규 FPSO가 5건에서 7건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이클에서 한두 건만 제대로 잡아도 주가 레벨업에 분명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러면 하나오션 사실 실적 미스가 3분기에 났었죠. 이게 하락의 전조 아니냐 또는 이거 일회성 비용이잖아. 이 부분이 사실 논점이긴 한데 제가 숫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을 해석을 해드릴게요. 실적 부분을 좀 해석하는 곳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차트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기업 분석부터 해보고요. 산업 분석 당연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차트적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근거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사실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차트로만 가는 것은 사실상 가짜에 가깝죠. 가짜보다는 좀 쉽게 주식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재무적인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쉽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 재무제표 분석한 거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매출이 3분기에 약 3조 230억 원 났었고 영업이익이 약 2,898억 원 났었습니다. 이게 전분기 대비로 매출은 마이너스 8% 그리고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2% 내외인데요. 증권사라든지 이렇게 컨센서스 대비로 해서 실적 자체가 미스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유가 중요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 시점 당시에 조업일수가 7, 8일 정도 감소했었고요. 이 이유는 휴가, 도크 점검 이런 이유였었고 FPSO 사고 비용이 약 250억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단협의라고 해서 임금이나 복리후생 같은 조건을 다루게 되면서 일시금으로 약 200억 정도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양 부문에서 일회성 적자도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한 번에 실적을 잡아
주가가 먹은 거였기 때문에 상선 특수선에서 전분기 대비로도 마이너스였던 거지 상선이나 특수선에서 마진 구조가 깨진 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린 또 미래를 봐야죠. 고성가 수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은 26년부터 29년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미스 자체가 하나오션의 주가 추세가 꺾이는 신호다 또는 눌림이다. 이 두 가지를 놓고 판단해보면 상승전 눌림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눌림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주가 위치도 한번 볼게요. 말씀드렸죠? 산업, 기업 분석, 다음에 기술적 분석 당연히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들 외로 자료로 좀 정리해둔 게 있는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냥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해주셨다면 신청만 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 관심이 있으신 분들 관심 없어도 한번 받아보십시오. 받아보시고 저희 채널 홈에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클릭하시면 설문 링크가 있습니다. 설문 간단하게 하시고 정보 받아보실 수 있는 연락처 기재만 해주시면 바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트 한번 볼게요. 최근 주가가 이렇게 13만 원에서 막힌 이유 그리고 지금 10만 원 초반대의 의미 어떤 걸까요? 자, 최근 조정 요인 4가지 정리하면 실적으로 인한 단기 차익 실현 매물 발생했었고요. FPSO 사고 비용 추가 우려 있었고 폴란드, 캐나다 잠수함 일정 지연 있었죠. 이 구간들마다 하필 이때 다 터졌습니다. 그리고 11월 자체는 글로벌 조선주 전반에 차익 매물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뭐 펀더멘털이 무너졌다, 조선주가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러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나오는 조정들이었던 겁니다. 실적에 대한 주가는 선반영했으니 당연히 나오는 하락입니다. 한 번은 이 구간에서 팔 사람들은 팔고 가는 거죠. 사실 꾸준히 오른 종목 잘 없습니다.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이걸 무한반복하는 것은 시장의 대금 자체가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돈이 무한정이면 계속 오르겠죠.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11월 말 12월 들어서 연기금, 외국인 수급들이 매도를 막 하다가 다시 순매수로 일부분 돌아섰습니다. 이 점도 꼭 같이 보셔야 돼요. 13만 원대 위에서 던지는 물량을 시장에서 큰 손들이 연기금, 외국인 수급들이 받아내는 구조가 다시 온 거죠. 저는 지금 주가를 보면서 10만 원대에서 계속 횡보도 나올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하겠지만 이 조정폭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차익 실현할 거고 이런 이벤트들을 반영하다 보면은 주가가 온전하게 상승을 하는 것들마다 매도 물량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투자자 분들마다 다들 매매하시는 단가가 다르겠지만 제가 하나오션을 중장기적으로는 20만 원 가겠는데라는 심플한 시나리오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 자료는 구독자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분석 내용이 담겨있는 자료에 단가별로의 어떤 대응 방향이라든지 저만의 시나리오를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꼭 받아가시면서 좀 정리를 해보셨으면 하고요. 자, 12월 기준으로 제가 최신 업데이트한 내용이고 대부분 증권사 리포트들을 확인했을 때 10월, 11월에 한 번씩 목표 주가를 상향했어요. 그러고 주가는 떨어졌죠. 하지만 이 주가 자체에 훼손이 있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평균적으로는 16만 5천 원대 전후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는데 2026년, 2027년 ROE를 18%에서 20% 정도 프리미엄 반영했고요. 특수선 옵션을 감안해서 PBR도 5.8에서 6배 정도 적용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상선 해양 마진 개선되는 것도 반영했을 때 기준이기 때문에 요거를 다 해석을 해보면 만약에 특수선 해양 옵션이 살아있는 전제라 하면 저는 16만 5천 원이 아니라 17, 18만 원대 숫자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잠수함, FPSO 같은 대형 수주가 한번 터지게 되면 20만 원대도 시나리오상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26년 그 뒤로 2030년도까지도 봐야 하는 것들이 있고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구간들을 단순하게 오른다 그러니까 보유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자금을 써야 하는 기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난 중장기 투자야 묻어둘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주식이 실적을 반영을 미리미리 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을 기술적인 분석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꼭 받아가시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무료로 제공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만들었으니 저는 많은 분들이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그래야 저도 다음 종목 잘 준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오션 지금 일부라도 털고 나와야 하나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들어가야 하나 아예 2026년 7년까지 보고 그냥 들고 갈까 이 세 가지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해답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특히나 지금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한 이유가 중장기
이 포인트에서 더 하락할 수 있다고도 봐요. 왜냐하면 주가 고평가 자리 맞잖아요. 아직 실적 선반영만 한 거라니까요. 보통은 실적이 나오고 터지는 게 맞는데 우리 한국 주식 특성상 고평가를 너무너무 빨리 해요. 그래서 이 고평가에 대한 논란 플러스 시장 하락, 연말 연초 시즌 변동성까지 생각하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조금은 보이는 구간이 있고, 그러면 그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든 신규 매수를 하든 그 구간 오기 전에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사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저는 자료 어떤 이 신청 방법을 통해서 꼭 참여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한번 올라가는 영상에서는 우리가 같이 자료를 보고 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힘드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걸 좀 쉽게 풀어놓은 자료를 정리를 해놨다 보니까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시면서 플러스로 이런 자료를 통해서 매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주식에 대한 공부하셔서 꼭 좋은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 하시지 마시고요. 쉽게 주식 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하나오션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최소한 몰라서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저 쉽주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쉽게 하는 주식 쉽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